시간이 돼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코드스쿼드의 윤지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안에서는 이제 닉네임을 좀 쓰는데요. 크롱이라고 합니다. 크롱. 뽀로로의 크롱 아시죠? 네. 닮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닮아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크롱이 여러분들 관심 없으시겠지만 크롱을 아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나는 크롱을 안다. 네. 뽀로로에 나오는 크롱. 근데 여러분 세대는 아마 모르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후에 한참 뒤에 이제 막 인기를 끌었던 거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런 삶이 좀 부러워서 프로필 이미지를 쓰다가 우리가 이제 안에서 여기 코드스쿼드라는 공간에서는 서로 그 실명을 안 부르거든요. 수강생도 그렇고 이제 마스터라고 하는 분들도. 근데 저도 크롱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제목을 HTML, CSS 넥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라고 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파악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그러니까 그 다음 레벨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드리는 거고, 그 코드 스쿼드가 오픈 세미나라고 있어요. 원래 마스터 줌 오픈 세미나 그런 걸로 이제 비정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열거든요. 그런 차원의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의 하나이고, 그렇다고 마스터 오픈 세미나의 목적은 특별하진 않아요. 그냥 코드 스쿼드를 알리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냥 기술 공유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의미 있게 좀 쭉 진행을 하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노쇼 방지를 위해서 이제 돈을 내셨죠? 네, 맞습니다. 인프런에 부탁을 해서 인프런에서 그쪽에서 이제 모집을 좀 대신 해주셨고요. 좋은 사이트인 것 같아요, 인프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뭐가 궁금해 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이제 그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목차를 미리 드렸잖아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개인마다 다 다른 수준이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네, 설문을 좀 이 자리에서 해볼까 합니다. sli.do 들어가셔서 코드를 샵을 빼고 아마 M982를 넣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엔터 코드 네임인가 뭐 그 쓰는 게 있는데 M982를 대소문자 상관없으니까 그냥 모바일에서도 아마 될 거예요. 모바일에서는 못 해봤는데 될 겁니다. 그래서 설문 테스트를 제가 딱 한 번만 해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네요. 들어가 볼까요? 폴 이 화면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네.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설문을 해가지고 안 나오네. 들어가지나요? 인터넷이 느리다. 인터넷이. 지금 상태로는 인터넷이 많이 느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바일로 죄송한데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모바일이 이제 그 여러분의 그 LTE를 쓰셔서 잠시만. 사이트가 sli.do로 샵을 빼고 넣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요거만 넣으셔도 될 거예요. 설문이 객관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좀 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M981 일로 들어가 보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안 알려줌이 벌써 14%.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괜히 넣었네요. 하지만 익명이라는 거 네, 누군지 분간이 안 됩니다. 이거 좋다 이 사이트. 오늘 다른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해봤는데요. 설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을 긴급하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솔직하게 해주십시오. 네, 하나만 될 거예요. 이게 두 개 할 필요가 있나요? 뭐죠? 두 개는? 네. 혹시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게 있나요? 않는 분들. 난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네. 경쟁사에서 왔다 뭐 이런 분들 없죠? 네. 코드 들어가는 뭐 다른 회사라든가 뭐. 네. 그럼 설문이 거의 다 되신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 결과 같이 볼 수 있죠 이게. 네. 보십시오. 3, 40 한 예. 다른 영역의 개발자가 많은 게 이제 그 약간 제가 착각을 했네요. 네. 다른 영역의 개발자분들은 주요 타겟이 아닌데 원래. 네. 뭐 어떤 개발하는지 얘기해 주실 분 있나요? 자, 파이썬, 자바. 네, 알겠습니다. 역시 국내에는 자바. 네. 얼추 손을 많이 드셔. 그쪽이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업으로 하게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서 여기가 1등을 했어 근데.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고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은 여기 퀘스천이 있는데요. 제가 테스트로 하나 올려봤는데 질문이 간단해요. 퀘스천에 글을 한번 남겨주세요. 뭘 남기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대하시는 거를 하나만 써주세요. 오늘 아니면 궁금한 거를 써주셔도 돼요. 개인적인 너무 개인적이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개개인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남겨주십시오. 궁금한 것들. 개발 환경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 쓰셨죠? 네. 뭐 좋은 질문입니다. 날카롭고 좀 뭔가 그런 네. 편안한 질문들. 서로 댓글을 달 수 있나 이게 혹시? 그런 기능은 없나? 좋아요를 누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죠? 어떻게 하는 거지? 하이라이트는 이거 올리는 거고 그냥. 여자분인 줄 알고 오셨다. 그래 이런 분들 꼭 있었습니다. 살면서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럼 이거 지우고 싶다 갑자기. 아저씨가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질문을 중간에도 남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또 나오네. 시간 저기구나. 그러면 제가 최신 순으로 시간을 바꾸겠습니다. 정렬이 또 돼. 와. 한 30초만 더 질문을 일단 받고 좀 읽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그 이제 서로 어떤 게 궁금해하는지도 거기서 뭔가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한번 보죠. 근데 뒤에서 뭐 이런 게 앞에 잘 안 보이시죠? 네. 여기 참고로 네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네. 저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막 그냥 앉으세요. 같이요.
자, 이제 질문을 좀 읽어볼게요. 아래서부터 읽어야 되겠네. 자바스크립트 기본 활용 분석까지 잘하고 싶다. 덕목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풀스택 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발 가능성은 어떤 걸까요? 퍼블리셔 프론트엔드 어디까지 업무 영역일까요? 다른 건 어떻게 하시나요? 아, 이런 거는 이제 서로 답변해 주면 좋은데, 그죠? 자바스크립트 잘한다는 거, 이유, 추천책, 퍼블리셔 애플 미래, 자바스크립트 어떤 프로젝트는 어떤 게 있나요? 학습 로드맵이 궁금합니다. 기대하는 관련 지식은 어디까지인가요? 아, 이거는 백엔드 개발자가 질문하신 겁니다. 프론트 개발자들이 백엔드 개발자들이 기대하는 프론트 관련 지식의 수준은 CSS 몰라서 jQuery를 먼저 배워서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아, 나 이걸 잘 모르겠네. 하루 1시간에 최적의 방법을 추천해서 알겠습니다. 아이고, 질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질문을 딱 보니까 오늘 강의를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의 답은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지금 머리가 오는데 질문의 답은 중간 중간에 30분마다 이걸 확인할게요, 제가. 그러면서 다시 아래서부터 모든 답변을 드릴 건데 오늘 그 강의 내용이 많은 거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닐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짚어서 좀 얘기를 하고, 뭐 제가 여러분들의 대단한 마스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칭이 마스터예요. 좀 어색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알아서 걸러서 듣는 거죠, 뭐. 그죠? 예. 그냥 뭐 제가 저 말은 맞는 것 같고 저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알아서 고르시고, 저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을 모셨으니까 제가 그냥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다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헤어질 때까지 제 말만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제가 질문 리스트는 무시하지 않고 이따가 좀 강의가 지루하다 그러면 이제 할 거고, 오늘 강의를 질문은 거기에 이제 더 못하신 분들은 남기세요. 중간중간 크롬 브라우저가 안 깔려 있는 분들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그 다운로드 받으세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무리해서 이렇게 실습이 좀 있어요. 네, 간단한 실습이. 네. 자, 제 소개를 좀 하는 게 좋겠죠? 저는 그 이제 이름은 말씀드렸고, 원래 이제 그 웹 보안 엔지니어로 막 필드에서 막 국내에 막 수십 개의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막 제품 깔고 그런 일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보안 회사에서. 그러다가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좀 10년 전이죠 벌써. 그 스크립트라는 게 경씨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원래. 그래서 이제 운 좋게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제 그 에이작스를 같이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그런 일을 쭉 하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네이버에서 나름 그 코어 팀이었어요. 웹 프론트엔드 뭐 진도랑 뭐 스마트에이트 이런 만드는 팀에 이제 넌 팀장이나 해 그래가지고 이제 팀장까지 하다가 머리가 막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이버 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제 그 넥스트라는 데서 이제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뭐 학생들 같이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 이제 그걸 또 양성하겠다 그런 또 깊은 뜻을 가지고 했다가 넥스트 결과가 좀 안 좋아져서 이렇게 다시 나와서 SK 플래닛 가서 또 프론트엔드 개발자 하다가 교육이 너무 재밌고 그리워서 나와서 이렇게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오늘 다루는 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우수가 개발자의 로드맵,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 세계의 개발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좀 넓게 많은 거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세 가지를 크게 나눌 거예요. 오늘 가장 핵심을 두고 얘기할 거는 이 세 가지거든요.
뒤에 가면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짧게 코딩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진짜 이제 프로그래밍 난 몰라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잠깐 될 수 있는 건데 그 전에 핵심적인 거는 이거거든요. 로드맵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거를 이제 좀 의견을 나눌 겁니다. 중간에 그냥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용기 있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알아보도록 하죠.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거 무엇이냐? 이게 문서죠. 다큐멘트라고 그럽니다. HTML 코드 보면은 다큐멘트라고 하면 뭐예요? 다큐멘트가 뭐죠? 앞에 앉으면 원래 막 그런 거예요. 다큐멘트. 그죠? 문서 맞습니다. 다큐멘트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 다큐멘트라는 객체가 있어요. 브라우저에. 객체가 뭔지 모르죠?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다 모른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HTML 코드를 브라우저가 이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걸로 이제 최상위에 있는 HTML 코드를 그 루트라고 그러는데 그 놈이 이제 다큐멘트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다큐멘트는 그냥 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서 쓸래다가 그냥 좀 있어 보이려고 영어로 쓴 것뿐입니다. 이게 네이버의 전체 서비스라는 그냥 그 웹페이지인데 이건 그냥 문서죠. 우리가 웹을 통해서 문서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주로 뭐 그 문서를 그 서로 공유할 수 있잖아요. 올려놓고 하는 거는 뭐야? 뭐 워드로 문서를 쓰던 그쵸? 그런 것들은 되게 이런 것들은 쓸 수 있어요. 되게 정적이죠. 뭐 이렇게 그 제목이 있고 리스트가 나오고 이미지가 있고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것도 대표적인 그냥 문서죠. 텍스트 위주의 단방향적인 그죠? 네, 이걸 이제 그 많은 웹사이트들이 제공하는 문서는 이런 형태예요. 그렇죠? 우리가 HTML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스타일이 반영된 거지만 대체로 HTML 문서의 형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와 스타일이 합쳐진 그런 문서들이죠. 제가 최근에 허리가 조금 안 좋아서 근처에 병원을 간 그 홈페이지거든요. 다니고 있습니다. 이 병원과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돈을 내고 다니고 있다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분이랑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병원을 디스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홈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많이 하죠 이런 거 뭐 병원이나 뭐 그 학원 이런 거 하고 그러는 분들은 뭐예요 홈페이지 언제 만들어요 그거 아무 지식도 없는데 그죠? 근데 외주를 주고 뭐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뭐 어떻게 뭐 만들고 좀 해봐 뭐 이런 걸 하죠.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그런 그 다큐멘트 문서를 가지고 이제 한쪽에 한 방향적인 거죠 우리가 한 방향적으로 처리해 주는 거죠. 이게 뭘까요? 테두리가 뭘 것 같습니까? 작업해 보신 분들은 좀 알 수 있는데, 네? 맞춰 보십시오. 그렇죠. 네, 통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통 이미지죠.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땡그라미 들어 있고 막 그죠. 저런 거 어떻게 해? 막 뭐 CSS 뭐 보도 레디어스 해가지고 50% 해가지고 하고 중간에 포지션 뭐 줘가지고 막 플러스 그게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반응형으로 하래 그러면 어떻게 그거 못 하잖아요. 그죠? 비율 막 맞춰야 되고 막 더하기 막 위에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디자인은 쉽죠. 그렇죠? 네, 디자인은 쉽습니다. 디자인의 단점은 뭐예요? 뭐 그냥 그걸 내려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뭐 검색도 잘 안 되고 콘텐츠들이 그렇죠? 예. 되게 이제 그 웹에서 때로 얘기하는 그런 되게 시멘틱한 느낌도 아니고 그렇죠? 변경도 당연히 어렵고 업데이트도 글자 오타 있는데 결과 그거 뒤에 르르리 두 글자 들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디자이너에게 전화하겠습니다. 그럼 그 전화해서 디자인 휴가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해? 그죠? 를 하나 없애는데 너무 오래 걸려. 이걸 어떻게 지울까 막 그죠? 하얀색 배경을 올릴까?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게 의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제 보통 그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 HTML, CSS만으로 대부분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웹사이트들을 동작시킬 수 있고 뭐 마크업을 기반으로 마케팅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음 주에 뭐 해야 되는데 빨리 마케팅 뭐 똑같은 템플릿을 이용해 가지고 한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포털들을 어떻게 개발을 하나요? 대부분의 그 HTML, CSS를 컴포넌트나 그런 걸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트를 가지고 있고 컨벤션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통일된 그 네이밍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HTML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있죠. 이런 걸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잘 아시겠죠? HTML, CSS만으로 뭐 이렇게 이미지 나오면 그거대로 만들 수 있는 거는 가능한 거니까. 단지 이제 우리가 고민인 거는 정적인 것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HTML, CSS만으로 반응하는 거는 되게 제약적이에요. 이 테두리는 대충의 뭐냐면은 자바스크립트 없이는 동작하지 않는 코드들이죠. 네. 물론 CSS로 뭐 간단한 호버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써서 레이어를 뭐 이렇게 호버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거나 그렇죠. 그것도 이제 스타일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동적인 것들은 되게 제약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HTML, CSS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명확하죠. 동적이냐, 즉 뭐 다이나믹하냐, 뭐 리치한 웹이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어려운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애니메이션은 뭐예요? 그렇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모바일 웹에서 이제 쓸 수가 있죠. 애니메이션. 이런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뭔지 이제 감을 잡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CSS로 이게 그 코드펜에 있는 제가 코드 일부분을 여기다 옮겨 놓은 거예요. 아, 그쪽에 제공되는 것들을 데모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CSS3에 있는 뭐 트랜스폼을 써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고 키프레임을 써가지고 뭐 그 퍼센트 밸류 간격을 줘가지고 이렇게 루프를 돌릴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은 CSS 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체로 정리가 좀 되죠. 되게 정적이라는 거죠. 항상 정적인 걸 뭐 스태틱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뭐 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하다는 게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죠. 아까 키프레임과 같은 애니메이션은 자바스크립트 하나도 없이 동작하지만 그거죠. 반복적인 거죠. 예. 그런 속성을 줘가지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패턴에 대해서 예를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뭐 어떤 것들이 이렇게 뭐 손을 하하하 뭐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그죠? 하하하 계속 그냥 하하하만 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CSS로 이제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왔고 불과 뭐 5, 6년 전에 비해서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속도 예를 들어서 뭐 검색창을 누르면 검색창이 늘어나야 돼. 그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부드럽지 않다는 거를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부드러운 시대가 왔습니다. 뭐 기기의 성능도 좋아지고 많은 브라우저들이 이제 뭐 그런 트랜지션과 같은 것들을 당연히 잘 지원하니까 이제 대체로 일정한 그런 움직임이 가능하지만 되게 일정한 느낌이에요.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거죠. 패턴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HTML, CSS는 되게 스태틱한 UI, 그냥 일반적인 UI적인 느낌이 강한 거죠. 그걸로도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의 웹사이트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UI냐 UX냐 이거 두 개 개념이 여기엔 아주 적절한 건 아니지만 좋은 UX 즉 사용자에게 좋은 느낌을 제공해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인터랙티브한 거죠. 그렇죠? 인터랙티브한 즉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웹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웹은 정적인 곳에서도 유지봇을 하다 보면 당연히 나오게 되죠. 사실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컨텐츠가 많아졌어. 그럼 컨텐츠 늘리는 게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탭을 더, 메뉴를 더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죠. 페이지만 계속 늘릴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요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웹사이트에서 이제 사용자의 이제 그 관점으로 보면은 인터랙티브한 웹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반대로 HTML, CSS는 이제 스태틱하다는 느낌이죠. 이제 코드를 또 봅시다. 우리가 HTML, CSS로 할 수 있는 코드, HTML 코드겠죠? CSS 코드랑 그렇죠? HTML 코드. HTML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이제 브라우저가 이제 오브젝트 브라우저 갖고 있는 객체 형태로 돔이라고 그러죠. 다큐멘트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때 트리 구조를 갖고 있고 그 트리 구조를 갖는 이유는 HTML이 어떤 모양이죠? 계층적.
계층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당연히 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짜다 보면은 뭐예요? 뭐 클래스 이름이 이제 더 이상 클래스 이름을 쓸 게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뭐 BEM 뭐 이런 것도 있고 CSS에도 이제 오브젝트 기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뭐 그런 방법론적인 게 있죠. 프레임워크라기보다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CS 코드도 되게 좀 보기 좋은 뭐 아코디온 아래는 그다음에 언더 바치고 타이틀이야 뭐 이렇게 식으로 뭐 대시를 쓸래 언더바 쓸래 이런 규칙이 있죠. 그리고 이런 코드도 이제는 가능한 시대가 왔죠. CSS 코드지만 골뱅이 뭐지? 막 인클루드 이런 게 있죠. 브라우저는 해석을 못하는 코드죠. 그렇죠? 브라우저는 해석을 할 수 없는 CSS 코드입니다. 이 뭐예요? 뭔지 한지는 알겠죠? CSS 하신 분들은 그죠? 네, 물론 이 코드를 내가 짜지 않아본 코드일 수도 있지만 뭐 레스나 사스나 이런 프리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네, 프리 프로세스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짜면 중복된 것도 줄이고 그래서 변수처럼 쓸 수도 있고 그렇죠? 함수처럼 마치 프로그래밍 함수처럼 뭘 불러가지고 호출을 하면 인자 값을 넣어주니까는 뭔가 필요한 값을 넣어주면은 그거를 실행해주는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어. 프리픽스에 대한 처리도 이런 식으로 쉽게 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프리 프로세스라는 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뭐예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컴파일을 하는 거죠. 컴파일해서 세상에 CSS 문법이 하도 그냥 중복이고 똑같은 게 뭐 도대체 선언하는 게 막 띄엄띄엄 선언하고 이러니까 그걸 모아서 그렇죠. 프리 프로세스 그걸 모아가지고 할 수 있게 뭔가 그 그룹 스코프 같은 개념도 두고 함수들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게 이제 프리 프로세스 사스 같은 그런 것들이 제공을 하고 배포 전에 우리는 브라우저가 해석할 수 있게 그죠? 컴파일을 해서 컴파일 단계가 사실 필요하죠. 트랜스파일링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에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합니다. 뭐 거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죠. 많은 회사들이. 근데 이게 프로그래밍 하듯이 코딩하는 거죠. 이제는 약간. 코드도 괜찮습니다. 네. 좀 더 프로그래밍 세계와 가까워진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두둥. 최근에 이제 그 뭐 이런 거 연초되면은 막 공유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올해 봐야 10가지 기술이야. 뭐 프론트엔드 기술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연말에 뭐가 나오죠? 올해 이게 인기가 많았어. 그런 것도. 해외에 막 걔네들은 맨날 뭐 이렇게 탑 10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꼭 봐야 돼. 네가 알아야 될 기술이야. 그런데 로드맵이라고 나왔습니다. 로드맵이 이만큼 왔는데 내년에 또 바뀌어.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야, 나는. 그죠? 그런 게 현실이죠. 예. 그렇다고 이제 안 할 수는 없죠. 야, 그거 뭐 하면 뭐해? 어차피 그거 또 바뀌어.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뭐 되게 아주 유명하다기보다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많이 해외에 누군가 공유해 준 건데 누군지도 저도 확인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이제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HTML, CSS 기술 영역을 대충 체크해 보면 이 정도 느낌이에요. 전체 양에서. 물론 중요도가 빠져 있고, 그죠? 뭐 이게 뭐 그 난이도가 빠져 있긴 하지만 그냥 리스트로 보면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스타일 관련된 CSS 항목이 기본적으로 있고, 뭐 반응형 웹이라고 그러죠. 리스판시브에 대한 거는 계속 있죠. 왜냐하면 모바일 기기의 해상도는 당연히 여러 가지니까 그걸 다 거기에 맞춰서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리 프로세서가 여기 이제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빠져 있지만 이제 그런 프레임워크들이죠. CSS의 프레임워크는 뭐예요? 뭐 쉽게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부트스트랩류의 그런 것들, 뭐 머티리얼 UI도 있고 그렇지만 시멘틱 UI 뭐 이런 걸도 있죠. 클래스 기반으로 막 레이아웃 잡아주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트랜스폼 이런 속성들이 있죠.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로테이트, 스케일하고 비틀고 슈큐하고 잘 쓰진 않지만 그죠? 막 3D 개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쓰진 않지만 잘 그래도 뭔가 혹시나 뽀대나는 숟가시 잡는 그런 것들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속성이 복잡하죠. 선언적으로 짜다 보니까 저런 것들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CSS의 기술 영역이라는 거죠. 요 범위고 꽤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 영역에서. 그렇죠? 프론트엔드의 로드맵에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실무에서의 위치는 뭘까? HTML, CSS까지 했을 때 실무의 위치는 디자인과 개발 그 사이 어딘가쯤인 것 같아요. 네. 얘가 이제 그 심슨 아저씨가 자바스크립트. 네. 제가 구글에서 막 그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미지를 그냥 대충 긁어다가 다 넣은 거예요. 네. 이 이미지를 고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네. 검색하다 나온 거 그냥 넣은 겁니다. 백엔드 개발자가 있고 디자이너가 저 위에 좀 이렇게 고고하게 고양이 앞에다 두고 앉아 있습니다. 뭔가 그 사이에 낀 느낌이고 이거는 그 시장에 그러니까는 일하는 분야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의 개발자가 둘인데 뭘 당연히 다 해야지 뭐 그죠? 그런 회사도 있겠죠. 어디서부터 디자인부터 그렇죠? 너 디자인 할 줄 알아? 그럼 그거 만들면 되잖아. 저 디자인 할 줄 모릅니다. 그럼 디자인 없이 해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디자인 없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디자인 없이 그냥 뭐 부트스트랩 써가지고 대충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상상 속의 디자인을 하면서 만들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 상상하면서 그죠? 간격만 맞추고 배치만 맞추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큰 회사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제 뭐 프론트 개발 팀을 만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외주를 주거나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국내에 많은 쇼핑몰들도 외주를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도 에이전시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주로 백엔드 위주로 이제 그 유지 보수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론트 쪽의 코드를 많이 에이전시들이 위임받아서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뭐 그건 이제 그분들에게 역량에 따라 그냥 맡기는 거죠. 그럼 디자인이 나오고 기획이 나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하거나 아니면은 통째로 주죠. 기획부터 UX부터 쫙 해주세요라고 하고 뭐 괜찮네요.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또 의식 있는 팀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또 어떻게 하냐 HTML, CSS를 하는 주로 우리나라엔 특이하게 좀 퍼블리셔라는 그런 직군이 있죠.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이걸 보고 있었고요 예전부터 그 퍼블리셔 분들이 이제 같이 그 프론트엔드 개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랑 뭔가 세팅이 돼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의 분석을 해보면은 뭐 제가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 우리나라의 프론트엔드 개발팀으로 구성된 팀이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러면 이제 뭐 3대 7 대충 그런 경우 있고 이제 그 중에 한 20%는 그냥 둘 다 하고 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디자인이 정확히 받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전문적으로 페이지 개발을 위한 HTML, CSS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가 붙어서 필요한 인터랙티브한 거를 합쳐주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뭐 포탈 우리나라 사이트 뭐 네이버랑 다음밖에 없죠. 큰 회사들은 그런 데서도 자주 물어보는데 아직도 직접적으로 팀에서 HTML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 하지만 하는 팀도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영역이 에이전시나 이런 쪽이 많이 아직도 분포되어 있는 것 같고, 그건 그런 축으로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디자이너 분들이 HTML 하는 분들도 있고, HTML, CSS 하는 분들이 디자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세 개를 하는 분들이 아까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에 많은 분들이 나왔잖아요. 그걸 업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그걸 같이 할 수 있다는 분들. 그냥 같이 하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건 최근 상황이에요. 근데 대체로 뭔가 껴 있어서 어중간한 느낌도 있어요. 근데 그 어중간한 느낌이 요 아래 심슨 아저씨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중간하게 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개발자가 자바스크립트만 한다. 어중간해요. HTML 못 한다고?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럼 따로 구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없는 회사가 많이 있죠. 백엔드 개발자가 그냥 아름아름 자바스크립트 하는데 HTML은 못 하고 뭐 이런. 하여튼 복잡하게 이렇게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찾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은 뭐죠? 시장. 뭐 중앙시장 이런 거 아니죠? 네. 별로 웃기지 않습니까? 자, 요즘에 프론트엔드 개발자. 제가 채용 사이트를 그래서 봤습니다. 시장에서 찾는 게 뭘까? 내 마음대로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특정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긁어왔어요. 랜덤하게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고르지 않고. 진짜 회사에서의 자격 요건을 그대로 뺐습니다. 뭐 국가 보훈자 이런 거 빼고 넣었어요. 같이 보고 하이라이트를 내가 좀 했거든요.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채용 사이트 검색해보면 많이 보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냥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만 그냥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특이한 거는 다 아시죠? 신입은 잘 안 뽑는다는 거, 그죠? 네, 대체로 몇 년인가요? 몇 년이죠 주로 원하는 게? 그렇죠. 3년을 주로 원해. 2에서 3년. 그렇죠. 네, 어느 회사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컴퓨터공학과가 인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과장급이 없더라. 허리가 없다. 그렇죠. 40대를 넘어선 이제 시니어들은 많이 있고, 많이는 아니지만 좀 있고, 잘 움직이지도 않아. 왜냐면 거기서 다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니어들은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과장 허리는 없다. 그래서 이제 28살 신입입니다 하면 이제 그래. 멘토를 붙여줄게. 41살. 뭐 이렇게 같이 일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근데 그런 거 느낌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없는 사람을 다 찾고 있습니다. 그런 게 공통적인 건데 보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깃도 이제 하이라이트 했으니까 뭐 별 얘기할 건 없죠. 눈이 익었죠. 예. 또 다른 회사예요. 우대사항도 있는 건 제가 같이 넣었습니다. 뭐 PHP는 미안하지만 좀 지웠어요. 백엔드 이거 그걸 어떻게 다 해? 그죠? 자바스크립트, HTML, CSS라는 뜻이죠. 네. 그 다행히 자바 한 칸 띄고 스크립트는 없었어요. 네, 그렇죠.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앵귤러 .js가 아니고 뭐 앵귤러 JS 요즘에 그냥 앵귤러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뷰 대소문자 틀리긴 했지만 하여튼 저렇게 했습니다. 뷰, JS 등 다양한 언어 경험자. 근데 여기서 약간 언어가 좀 걸렸어요. 마음속으로. 언어? 저 언어인가? 그죠? 네.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알 거예요. 뷰, JS 유경험자 있죠? 예. 뷰 없으면은 딴 거라도 하면 돼. 뭐 이런 거죠. 딴 거 뭐예요? 리액트랑 앵글러 많이 나오죠. 레스트풀 벌써 두 번째 나왔죠. 레스트풀은 뭐야?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그거죠. 야, 너 API 주면 이제 서버에서 주는 가공된 JSON이라는 포맷의 데이터 셋들 주면 네가 그걸 파싱을 해가지고 적절한 곳에 넣을 수 있느냐 이거죠. API는 있어. 처리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죠. 사실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런 느낌이고 API를 만들라는 건 아니죠. 이제 Git 사용 경험자 이건 뭐야? 그냥 Git을 쓰는데 자꾸 저런 얘기가 나오죠. Git이. 그죠? 무슨 뜻일까요? Git을 잘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가르쳐 주기가 어려워요. Git을. 왜 외워지지가 않거든. 내가 스쿼시가 뭔지 리베이스가 뭔지 그 차이가 뭔지 언제 써야 될지 모르거든. 그렇죠? 근데 이건 되게 시니어들이 업무를 하면서 가이드를 만들고 해줘야 되는데 현장이 꼭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갔더니 취업했더니 전에 선임자는 나갔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면서 내가 이게 어떻게 기반으로 어떻게 뭐지 하지? 기 프로세스 어떻게 돼 있지 여기 막 몰라. 그렇죠? 브랜치 뭐 여러 가지 막 엄청 많고 막 그럴 수 있어. 불특정 다수를 비판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아요. 그죠? 자, CSS는 왜 CSS 나왔네요. 그죠?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 쓴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뭐 레스 혹은 사스를 잘 써야 되는데 저걸 쓰나 봐요. 웹 퍼블리싱 나왔네요. 우대 상황에. 그죠? 메인이 아닌가 봐. 그죠? 메인은 위에 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죠. 이제 웹뷰라는 게 뭐냐면 모바일에 들어가는 그 웹을 올리는 건데 이제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하면 돼요. 자, 앵글러 베스트다. 앵글러 쓴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죠?
앵귤러를 쓴다는 얘기고 그 외에 딴 거를 알면은 네가 앵귤러를 가르쳐 줄 테니까 해 이런 느낌의 회사예요. HTTP 이해가 있으신 분 이건 뭐냐 봤더니 얘는 get과 post를 구분을 못 한다는 거야. 그렇죠. 웹 개발자의 가장 소양 중에 저는 이제 뭐 알고리즘 이런 거는 우리가 베이스라고 치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게 대부분 두 가지인데 HTTP 말이 안 되죠. HTTP에 대한 이해와 또 하나는 뭘까요? HTTP에 대한 이해와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습니까? 브라우저에 대한 이해가 좀 그래요. 브라우저에 대한 이해는 브라우저 내가 어떻게 알아? 검색해도 브라우저란 치면 안 나오는데 그죠? 브라우저랑 파이어폭스랑 크롬이 있어 뭐 이런 것만 나오고 그죠? 네, 되게 알기 어려운 정보인데 근데 개발을 많이 하는 분들은 알아요. 그냥 몸으로 알아. 이거 이렇게 짜면 그 느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느릴 걸 왜 그런지 모르는데 느려 그런 건 경험해서 알아요. 정보가 부족하지만 렌더링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알아야 돼. 렌더링. 브라우저 렌더링 뭐냐? CSS를 다시 그리고 뭐 HTML과 CSS를 파싱해 가지고 화면을 그리는 작업. 그 두 가지를 어떻게든지 알아내는 게 좋아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경력이면 단골 질문이기 때문에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아까 RESTful API랑 유사하진 않지만 HTTP에 대한 이해는 사실 같은 거예요. 서버 개발자랑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되느냐?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럼 HTTP에 대한 건 어떻게 해? 내가 컴퓨터 공학과도 아닌데. 그죠? HTTP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책은 검색해 보면 엄청 많아요. 예. 되게 쉬운 예제들이 많아요. 만화로 보는 어쩌고 저쩌고 공시력 이런 것도 봐도 되고 그죠? 아, 얘기가 자꾸 새네요. 우대 사항을 볼까요? 우대 사항이 더 많아.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죠? 예. 위에는 쉬웠는데 우대 사항을 보니 뭔가 어려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렇죠. 아유, 어려워. 앵귤러를 사용해 프로덕션을 해본 사람. 브라우저 렌더링 여기 있었군요. 예. 여기 두 가지가 딱 나왔네요. 여기는 그러고 보니까 두 가지가 딱 나왔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듭니다. 전 개인적으로. 성능 분석 좀 깊어요. 성능 분석까지. 네. 그건 뭔가요? SPA를 하면은 SPA라는 게 이제 싱글 페이지라고 그래가지고 리액트나 앵글을 만드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SPA라는 걸 아주 범용적으로 해외에서도 많이 쓰진 않지만 보통 이제 리액트 앵귤러와 같은 것들을 해서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의 특징은 뭐냐? 느려요. 네, 느릴 수밖에 없어. 브라우저에서 다 처리하고 파싱하니까 느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성능이 느리니까 그걸 또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여기 엄청납니다. 네. 이 회사를 추론하건데 사람을 뽑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욕심이 많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회사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회사는. 네. 반대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면도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괜히 이 회사 괜히 제가 어떤 관계가 될 줄 알고 그렇죠. 뽑기는 어렵지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적어도 그냥 비우 경험자 우대 이거보다 훨씬 낫죠. 그렇죠? 이거 보면은 HTML 가로 열고 5도 있고 최소 ES5다. 저게 어떤 뜻인지 잘 전 해석은 안 되는데 최소 ES5다. 네. 뭐 AWS 저기서 좀 걸리네요. AWS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죠? 네, AWS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배포하는 거는 쉽거든요. 네, 검색하면 나오고 튜토리얼 유튜브에서 AWS 막 이렇게 어떻게 배포하지 이런 거 치면은 나와요. 간단하게 배포하는 걸 따라할 수가 있어. 그냥 설정에 대한 문제지 이거는 클라우드에 이해가 아니고 설정에 대한 걸로도 따라할 수가 있어. 자, 그 얘기는 넘어가고 GitHub가 또 나왔습니다. 그죠? GitHub. RESTful HTTP도 나왔네요. 그죠? 다 나왔습니다. 계속 중복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쯤 되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격 요건을 카피하나 이 사람들이 서로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자바스크립트 MV 별 그죠? MVC 뭐 MVVM 뭐 이런 용어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표현하는데 저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런트 걸프 웹팩 브라우저 리파닝의 도구가 나왔고 되게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게 좋죠. 협업 능력 그쵸?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면접에서 이유 없이 떨어지는 건 뭐죠? 나의 협업 능력이나 뭐 이렇게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그런 이유로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떨어본 적 있습니다. 네.
우대사항을 보면은 뭐 자바스크립트 표준을 우리가 ECMA 스크립트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 오픈 소스. 아 이거만 너무 읽네. 빨리 해야 되겠다. 테스트 성능 측정 나왔죠? 네. 자 이제 비슷합니다. 자 ES 또 나왔죠? 똑같이 나왔죠? 레스트풀. 저거 유행인가 봐. 그죠? 저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HTTP 렌더링 두 가지는 알아야 될 거. 렌더링 얘기 많이 안 나왔어 다행히. 그렇죠. 근데 HTTP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웹 개발자라면. 그렇죠.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회사가 이제 슈퍼 울트라 개발자를 찾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죠. 그렇죠? 네. 저 중에 이런 마음 들잖아요. 5개 중에 하나는 도저히 모르는 내가 경험도 없어. 그럼 떨어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저 제 생각엔 지원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채용에 대한 얘기를 자꾸 이어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걸 내가 준비했으니까 그렇겠죠. 저는 자격 요건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 예전에 쓸 기회가 있을 때는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어렵게 썼어요. 1차 필터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야 쓰면서 뭐라 그래? 야 우리도 다 떨어지겠다. 그러면서 쓰거든요. 이렇게 많이 내가 다시 들어오면 못 들어올 거야 이러면서 그래 다 일단 써.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어떻게 다 잘해 내가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저 같으면 모르는 걸 모르고 아는 걸 안다고 써서 아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깊이 얘기해 주면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자 대강 요약을 하면은 이제 뭐 이런 게 제 마음대로 요약하는 거예요. HTML, CSS 얘기가 별로 없었죠. 제가 키워드는 웹 프론트엔드 그 카테고리를 눌러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카테고리에 퍼블리셔랑 뭐 마크업 개발자가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따로 막 뒤져보지는 않았는데 대충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하면은 이제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RVA 뭐 저런 것들 있잖아요. 라브라고 읽어야 되겠구나 이제부터. RAV 개발 환경 같이 일할 줄 알고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렇죠. 저거 공부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제 맘대로 불량한 건 뭐냐?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뭐부터 해요? 계속 리액트 나오는데 당연히 해야지, 그죠? 안 돼, 이거 모르면 취업 안 돼라고 해서 이거부터 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것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하는 쉽나요? 물론 기초가 튼튼한 분들은 쉽죠. 그죠? 이거 뭐 그냥 이거 이런 패턴 써가지고 뭐 클래스 이거 ES6 뭐 그거 가져다 쓰고 그냥 뭐 그런 거네.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럼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게 시니어들은 10년 넘으면은 무슨 질문을 해요? 그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나왔대. 예를 들어 비브라는 게 나왔대. 그래? 그거 레퍼런스 사이트 한번 체크해 보자. 뒤져보고. 그죠? 야, 그거 디버깅은 어떻게 하냐? 커밋 로그를 봐. 누가 커밋해? 얼마나 이게 지탱할 수 있는 게 있나? 뭐 그런 거죠. 안정적이냐? 유지보수 가능하냐? 디버깅은 쉽냐? 거기에 관련된 플러그인은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관점으로 많이 보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초보들은 이제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뭐가 좋습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다들.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도대체 친구가 앵글러는 죽었대는데 난 지금까지 1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릴 것 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ES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버전이죠. 1.0, 2.0 이런 수준인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이거는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40이야 왜 40이야 이렇게 따지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대충 이런 느낌. 그러니까는 깃이나 이런 거는 그냥 내가 만약에 리드미를 만들고 뭐 10줄을 해도 습관적으로 커밋을 하고 푸시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깃은. 그냥 내가 커밋하고 푸시하고 브랜치 만들어 볼까? 내가 모르는 게 있나 한번 시도해 볼까 이러면서 그냥 내가 토이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깃을 깔고 하는 거예요, 항상. 깃 이닛이 먼저예요. 뭐든지 할 때. 그것도 터미널로 가급적. 이제 터미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터미널로 그 윈도우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프로젝트 시작했다 그러면 깃을 깔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래 거는 당연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깃은 그냥 2시간 강의를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쭉 내가 쌓아가는 거죠. 그냥 밑바탕이 돼서 하는 거고 개발 환경은 사실은 웹팩을 몰라도 돼요.
이건 그냥 설정이에요, 설정이고 우리가 그냥 그 개발을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알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3번이 했을 때 4번이 알아지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는 당연히 이제 중요한 거고. HTML, CSS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웹 개발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너무 그 단지 부트스트랩이나 여기부터 시작하는 건 좀 아니겠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네, 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머티리얼 UI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레이아웃은 따로는 못 잡습니다. 이런 걸 수 있죠. 그게 없으면 못 한다. 그러면 좀 그렇죠. 또는 그거를 쓰되 수정할 수 있다. 직접 수정이 아니고 뭐 오버라이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잠깐 이제 문제는 이제 퍼블리셔를 안 뽑냐라는 겁니다. 퍼블리셔는 안 뽑느냐. 네. 리액트, 뷰, 앵귤러가 무지하게 나왔잖아요. 그쵸? 이미 이거 없이 개발한다고 그게 좀 어려운 세상이 이제 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그 문제도 사실 있거든요. 과도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내가 아이고 우리 그냥 시골에서 한 20평에다가 이렇게 뭐 배추나 심어가지고 우리 먹고 살자, 뭐 자급자족이나 하자 이러면서 샀는데 뭐 농기계를 사고 막 고급 비료를 사고 그죠? 막 되게 고급진 그 도구들을 잔뜩 써가지고 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돔 API를 쓰고 이벤트를 하고 그러면 되는데 리액트를 거기다가 깔아가지고 페이지 2개인데 별 기능도 없는데 거기다가 돔 렌더링도 할 일도 별로 없는데 막 그걸 깔아가지고 막 무겁게 운영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것도 문제인데 퍼블리셔 얘기를 했으니까 퍼블리셔라는 게 뭐냐? HTML, CSS를 하는 퍼블리셔. 주로 개발하는 분들, 마크업 개발자분들. 퍼블리셔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이거 진짜 몰라서 퍼블리셔 말고 마크업 개발자 말고 또 있나요 혹시? 뭐라고 하죠? 없나요? 이게 다인가요? 퍼블리셔 얘기해도 되겠죠? 퍼블리셔. 이제 컴포넌트라고 그래요. 이게 모든 그 프레임워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냐?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대체로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백엔드 개발하신 분도 알지만 이 템플릿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즉 똑같은 li 리스트를 커다란 li 태그에 많은 내용들을 50개를 하려면은 그 언제 50줄을 써 HTML에다가 그죠? 보통 어떻게 해요? 백엔드에서 HTML을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서 DB에 있는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간단한 HTML을 반복문을 써가지고 li 태그를 만들어서 그걸 클라이언트에 주는 거라고요. 그걸 템플레이팅,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에서 뷰 작업을 일부 하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고 템플릿 엔진들이 다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해서 내려주는데 그때도 마크업에 대한 이슈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 HTML 코드를 받으면 백엔드에 있는 개발자들이 그걸 JSP에 넣는 그런 작업을 또 많이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많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고 그 템플릿 작업이 하여튼 이거는 클라이언트에서 할 수 있고 백엔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싱글 페이지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써가지고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뷰 사이트 뷰 JS라는 프레임워크에서 제공되는 그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건 뭐냐면 스타일과 그 HTML과 스크립트가 버무려져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요즘에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걸 컴포넌트라고 부르고 작은 웹사이트의 UI 덩어리를 컴포넌트 레벨로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표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그 웹 컴포넌트라는 스펙이 있긴 있어요. 웹 컴포넌트로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뭐 템플릿이나 뭐 섀도우 도미나 해가지고 그 안에서 작은 HTML 덩어리가 섞여 있고 스크립트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돼요. 구글에서 폴리머라는 걸로 이제 써가지고 그 웹 컴포넌트를 좀 장려하고 이러는데 잘 안 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다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들을 쓸 때의 그 중요한 것들이 뭐냐? 어떻게 컴포넌트를 나눠서 아키텍처를 만들지, 설계를 할지, 구조를 잡을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지금 컴포넌트로 잘게 쪼개야 되는데 그 컴포넌트 안의 내용은 대체로 다 이런 싱글 파일로 되어 있는 그 구조와 스타일과 자바스크립트가 섞여 있어요. 제가 처음 이제 프론트엔드를 할 당시에는 그랬죠. 일단 나눠.
어디 HTML에다가 네가 온클릭을 넣냐? 이거는 촌스러운 거야. 막 그랬다고요. 근데 다시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제 인라인 속성으로, 그렇죠?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 수정하는데 자꾸 HTML 코드를 열어야 되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MVC가 아니죠. 그걸 분리해라라고 했지만 그게 이제 좀 바뀌었죠. 합쳐라, 그죠? 그런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합쳐가지고 저 녀석들을 하나의 컴포넌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작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싱글 페이지는 뭐래요? 페이지가 하나의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동작이 되는 컴포넌트들의 조합으로 단 하나의 페이지에서 동작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들어가면은 페이스북 검색창이 있고 친구 목록 컴포넌트가 있고 그렇죠? 글 타래가 있는 거 있고 댓글 컴포넌트가 있고 있어요. 작업하기가 좋아요. 너 댓글 메인 사이드바 이렇게 해가지고 UI를 딱딱 나눈 거 그죠? 페이지 네임이 공통 부분 컴포넌트를 누가 이제 같이 모여서 설계라도 아니면은 그냥 시니어가 설계라도 해가지고 컴포넌트를 나눠가지고 너는 해가지고 해. 자 컨벤션을 뷰에 이거야. 템플릿은 우리 이걸 쓰기로 했어. 그렇죠? 위에 스타일 템플릿 아래 스크립트 두고 거기에서 ES6의 뭐 컨벤션 자바스크립트법 써가지고 해. 네이밍은 이렇게 하기로 했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어떻게 돼요? 각각이 다 HTML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죠? 네. 작업의 효율성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못하는 거지 뭐 제대로 뭐 나는 예를 들어서 저 스타일을 해야 되는데 나 저거 스타일 그냥 CSS는 검색해서 하는데 왜 되는지 몰라. 그런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세 개가 되게 컴포넌트 방식 개발은 밸런스가 맞춰져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에 대한 것들은 저도 아직도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외 개발자들의 분포나 구성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전문적인 퍼블리셔가 없어요. 많이 있는데도 많이 있지만 정말 CSS 선수들도 많이 있긴 해요. 있지만 대체로 웹 개발자들이 세 개를 다 했고 이분들의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똑같아요. HTML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로직을 짜는 사람들이 CSS의 선언적인 언어를 다루는 거는 굉장히 고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이 해본 분들은 이게 왜 어렵다는 거지 하지만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그렇죠? 포지션에 이거 어떻게 맞추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임포턴트 써 그냥 막 이럴 수 있는데 그걸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떻게든지 이들의 사고는 뭐냐면은 자동화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뭘? HTML 쉽게 모듈로 어떻게 막 하고 싶었어. 그래서 막 템플릿의 효율적인 것들에 발전을 시키고 HTML 어떻게 쉽게 짤까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거기서 나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오래 드렸어요. 이제는 별로 안 어울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퍼블리셔랑 이별할 때가 됐고요. 여기 장표에는 안 넣었지만 보통 제가 항상 강조 이거 제 생각이지만 했던 건 뭐냐면은 결국 사용자에게 안 좋아요. 국내 웹 환경들이 퍼블리셔들이 만드는 것들이 뭐냐면은 대체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것들이 그냥 jQuery나 이런 플러그인들이 제공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적화되어 있거나 적절하진 않아요. 보면은 대체로 위험한 얘기일 수 있어서 안 넣습니다 내용에는.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이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위주의 성장이나 스터디나 모임 뭐 이런 걸로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UI 개발자 국내에서도 많은 교육기관도 그렇지만 그렇게 퍼블리셔 빨리 디자인을 배워가지고 이게 디자인인지 개발인지도 헷갈리는데 그걸 배워가지고 시장에 나가가지고 그걸로 만들고 또 이제 사실 그게 업으로 된다는 거는 요구사항은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에 의해서 경쟁력이 오히려 이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딥하게 많은 세월 동안 했으면 되게 다이나믹하고 인터랙티브한 그렇죠 그런 세계의 프론트엔드 개발이 성장이 됐을 텐데 그게 좀 덜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그리고 너무 AI 지원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 처리하는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에너지 소비가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으니까 로직이나 서비스의 그런 거에는 또 많이 집중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있는 거 같고. 하지만 아직 든든한 jQuery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유 검색해보면 뭐 플러그인 빵빵 하잖아요. 다 있는 걸 뭐 그죠? 제이코리만 되면은 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로드맵이에요. 제이코리를 찾아라. 그죠? 제이코리는 로드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이코리를 언어로 아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러죠. 아, 저 프론트 개발하고 싶은데요. 뭘 하고 싶네요. 막 뭐 SNS 이런 데서 댓글로 그러면 제이코리부터 하십시오. 예전엔 그랬죠. 그죠? 제이코리부터 하면 쉬워요. 뭐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데 검색하면 다 나오고 그죠? 제이코리가 없어졌습니다. 채용 사이트 봤죠? 제가 고른 건 아니에요. 제이코리란 키워드는 이제 없죠. 거기도 사실은. 그쵸? 그럼 뭐예요? 몰라도 된다는 거고 그걸 안 쓴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보면 물론 들어가 보면 유지보수하면 다 제이쿼리인데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레거시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허무하죠. 나는 들어와서 뭐 멋진 걸 개발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제이쿼리 3개의 버전이 있는데 뭘 쓰는지 몰라서 제거를 못하는 상태의 유지보수를 하고 있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제거를 할 수가 없다. 불안해. 일단 이 메소드가 제이쿼리 몇 버전에서 쓰이는 메소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남들은 뭐 웹팩하고 뭐 RxJS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빨리 버그를 쳐야 되고 제이쿼리의 문제를 수정해야 되는데 커밋 하여튼 뭐 이런 상태죠 사실은. 네, 제이쿼리를 근데 이제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제이쿼리의 장점이 뭐야 뭐 그 브라우저 그 컴패터빌리티 호환성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아주 후련하게 처리해줬고 도움에 대한 조작 그걸 언제 도움 API를 써서 하느냐 어렵거든요. 도움 API라는 게 복잡한 그 트리 구조의 객체를 탐색하면서 제어하는 거는 느리고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고 느린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이쿼리 해줬죠. 쉽게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그런 호환성의 이슈가 줄고 제이쿼리가 제공했던 자바스크립트가 미처 제공하지 못했던 훌륭한 함수들 기능들을 이제 표준으로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제이쿼리에 대한 이제 그 의존도가 줄어들었죠. 그렇죠. 할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무튼 풀스택이면 된다. 그러니까 풀스택이면 된다까진 기대하진 않아요. 그렇죠? 아까 요구사항도 봤었죠? 풀스택이 있었던가요? 없었죠. 우대사항 이런 건 있었어요. 뭐 너 근데 레스트풀 API 뭐 이거까진 알아야 돼. 그렇죠? API를 얘기해 줬는데 얘가 그거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까지는 좀 알아야 돼. 즉 서버 개발자와의 접점은 있어야 되는 거. 뭐 커뮤니케이션은 조금 더 왼쪽이죠. 디자인 쪽에. 그렇죠? 얘는 말이 안 되네. 디자이너랑 도저히 소통이 디자이너 예를 들어서 이런 인터랙션을 해주세요. 뭐 그 좀 그 스르륵 그렇게 안 돼요? 뭐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량적으로 얘기하셔야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SNS에 디자이너가 스르륵이랜다.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걸 알아먹고 UI 개발자라면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 네가 혹시? 그런 거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데모를. 그럼 제가 3가지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코드상으로도 좋고 뭐 브라우저 범위도 좋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자기 세계 내에서 머물러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풀스택은 요즘에 뭐냐면은 아무도 풀스택이라는 단어 안 썼지만 풀스택은 매우 아까 질문에 있어서 얘기 드렸지만 누가 질문했거든요. 풀스택은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네, 부정적이라는 건 뭐냐? 시니어들은 있어요. 모 회사는 풀스택 4명이 모여서 일을 하니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러니까 그 기능에 대한 걸 내가 다 만든 거죠. 새로운 기능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얘한테 주면 돼. 걔가 다 하니까 DB까지 설계까지 그죠? 다 해. 디자인 이런 거 빼고라도 프로그램의 영역이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당연히 HTML, CSS부터 그렇죠? 무슨 뭐 포탈에서처럼 HTML, CSS를 완벽한 코드도 완벽해야 되지만 정확한 뭐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딱 맞춰야 돼. 디자이너들이 이거 1픽셀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막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맞춰서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풀스택은 그냥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하는
그렇죠. 그 정도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현실은 그것도 쉽지 않죠. 세 가지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뭐냐면은 세 가지 언어는 추구하는 개념 자체가 너무 달라. 랭귀지가. 일단 선언적인 거랑 다이나믹한 랭귀지를 동시에 잘한다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과 능력은 있는데 그 HTML, CSS 즉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좀 가능해. 꾸미는 재미, 보이는 거 만드는 거. 여러분들은 대체로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런 건 분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뭐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도저히 백엔드가 어려워서 자바스크립트 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프론트엔드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이게 쉽다고 해서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딱 막히는 게 첫 번째 뭐냐? CSS에서 막힙니다. 이거는 제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 선택했네요. 원래 이런 거였습니까? 그렇죠. 이걸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그렇죠. 이제 그게 사실은 뭐 사스나 이런 것도 쓰고 그러면 좀 낫긴 하잖아요. 사실은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세계적으로 잘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 거고 대체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인터랙션에 관심이 많고 좋은 거 예쁜 거 만드는 거 사용자와 소통하는 앱을 만드는 거 이런 거 하는 분들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유 제가 너무 떠들어서 8시 반에 쉴게요. 요거를 조금 보고 하겠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있으면 여기 항상 올려주세요. 손 들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는 언제 배우냐? 뭐 이런 거 손 드셔도 돼요. 자, 그냥 막 얘기하겠습니다. 자, 대기업에 가려면 얼마나 잘해요? 이게 역순인가? 충격적인 질문이어서 약간 놀랐어요. 리센트를 하고 아래서부터 볼게요. 이건 제가 쓴 겁니다. 근데 5개나 줬어 이거? 강의 목적이 무엇이더냐? 코드 스쿼드를 알리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이런 개발 환경이 궁금합니다. 개발 환경이라는 게 뭐죠? 그냥 제 판단해서 얘기할게요. 누가 질문했어요? 왜 물어봤어요? 말할 수 없으니까. 개발 환경은 뭐예요? 도구야 그 프론트엔드 개발 좋은 게 많죠. 뭐 요즘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그런 훌륭한 도구도 있고 뭐 서브라임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죠. 그다음에 이제 웹스톰 같은 것도 쓰고 뭐 그쵸? 좀 그 튼튼한 뭐 유로를 돈 내고 한번 써보면 좋더라고요. 유로가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개발 환경 그거 말고 그런 도구적인 게 아니고 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싱글 페이지 즉 뭐 이런 것들을 만드냐 안 만드냐 그리고 프로덕션 즉 실제 서비스를 할 때 하는 건 안 하는 거냐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트랜스파일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즉 예를 들어서 코드 베이스가 ES6냐 그러면 트랜스파일링을 해야 된다. 즉 그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를 처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여러 개 많이 있죠. 뭐 빌드 도구 프론트에서 사실 빌드 도구는 아주 어색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압축만 하는 도구가 있었어요. YUI 야후에서 진짜 올드한 얘기인데 야후의 YUI 컴프레서 제가 그걸 보고 네이버에서 그런 걸 만든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거를 그런 게 시작했다 이제는 이제 그걸 확대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막 뭐 사스를 했는데 배포가 안 되니까는 그대로 브라우저 해석이 안 되니까 컴파일하죠. 그냥 웹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빌드는 2018년 전지에서는 웹팩이 뭐 천하통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도 많이 나왔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가장 일하기 싫었던 백엔드 개발자는 어떤 스타일이었나요? 백엔드 개발자가 스타일이 그냥 그 프론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거는 뭐 백엔드만뿐이 아니겠죠. 그냥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겠죠 다. 저 또한 그런 적이 많이 있었고 당연히 그냥 방어적으로 뭐 네가 하냐 저가 하냐 이런 거죠 사실은. API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어떤 뭐 지금 구조 내에서는 그걸 추가하는 게 어려워요. 네가 알아서 파싱해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API라는 그 서버에서 주는 데이터를 어떻게 파싱하냐 했는데 자기 세계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즉 뭐냐? 자기의 관점에서만 하는 거죠. 근데 좋은 개발자는 뭐예요? 사장님 관점에서는 서비스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되는 게 좋겠죠. 즉 뭐냐?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 관점에서 의사결정되는 게 당연히 답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술에 대한 선택도 마찬가지고 사용자 관점에서 야 어떻게 우리가 기술 스택을 선택하고 이게 지금 프론트에서 하는 게 빨라 서버에서 하는 게 빨라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게 결정하면은 사실 쉽죠. 근데 이건 오너 마인드입니다. 그죠? 개발자 마인드에서 내가 맨날 죽으라고 야근하는데 사람도 안 뽑아주는데 당연히 하기가 싫죠.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자기 세계에 갇혀져 있는 분들이 좀 스킵할게요. 네. 자바스크립트 기본 개념부터 활용 분석까지 잘하고 싶어요. 네, 잘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뒤에 나오지만 이제 2부에 해당하는 게 그런 내용이지만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짜시는 거죠, 뭐 사실은. 참고로 코드 스쿼드에는 모든 과정이 되게 지지부진한 느낌으로 발전된다고 느낄 만한 커리큘럼이 있어요. 일단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되게 트렌디한 거에서 벗어나서 많은 그 주니어 개발자와 현업에 있는 그 준비생들의 프로그래밍 실력이 현장에서 봤을 때 매우 낮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 트레이닝이 돼 있으면 뭐 기술 배우고 학습하는 거는 금방 할 수 있어요. 많이 짜시는 게 좋고 갖춰야 할 덕목 오늘 주저리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시장이 바라보고 개발자가 바라본 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약간 특이할 수 있지만 많이 없는데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UI 개발자라고 표현 잘 안 하죠. UI 개발자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UI 개발자, 네가 인터랙션에 대해서 고민해봤어? 이런 인터랙션, 저런 인터랙션에 대해서 즉 UX를 고려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수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 뭐 어떻게 개발할 거야? 그죠? 그냥 주어진 요구사항대로 만들 거냐, 아니면은 기획자가 생각하지 않는 UX 개발자가 어떻게 개발을 알겠어요. 물론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죠. 그들이 생각 못하는 기술 범위 내에서의 가능한 셋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내가 챌린지하고 시도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런 것도 중요하게 봐요. 물론 프로그래밍 능력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하는데 프로그래밍이 먼저죠. 3개만 더 볼게요. 책을 공부한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책을 뭘 봤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책을 공부한 다음엔 책을 다시 봐야죠. 일단 잘 모를 거니까 책을 봐도 모르잖아 우리는 잘. 미안해요. 무슨 답변을 하는 거지 내가? 너무 무리하는 답변이야. 일단은 그냥 의도 모르고 책을 처음에 본 거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프로그래밍을 먼저 하는 게 먼저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좋은 것들이. 프로그래밍을 먼저 하고 책이랑 보조를 맞추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책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처음부터 문장을 쫙 읽거든요. 해석이 안 되는 거에 되게 답답함을 느끼고 그럴 수 있지만 대체로 코드를 우리가 전공자들은 어떻게 그냥 해외 문서를 다 읽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빠른 스크롤로 코드에서 딱 멈추지. 그래서 쭉 이것도 이제 컨클루전 결론 보고 막 그런 식으로 보는데 코드에 대한 거에 대한 익숙함. 지금 내가 프로그래밍 코드는 자신 있고 그건 더 빨리 볼 수 있어. 그런 건데 프로그램을 많이 해보면서 책을 보조를 맞추는 거죠. 그렇죠? 책에서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의 뭐 클로저에 대한 설명과 프로토타입에 대한 설명이 한 30장인데 도저히 봐도 몰라. 검색했더니 또 다른 내용이고 검색하면 또 다른 내용이고 이 지옥에 빠진 느낌이야 막 그러면서 클로저 나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죠? 막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되게 틀린 방법이에요. 물론 면접 때 물어봐서 답변을 못 할 수는 있지만 내가 프로그래밍 경험으로 몸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 상황이지. 이게 클로저였어? 내가 짜던 게 클로저래. 내가 경험한 게 그때. 막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책은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 같고 2개만 더. 풀스택 개발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아니면 진행 중이다, 주니어 분들이다라고 가정하면은 저는 이제 반대입니다. 좁고 깊게 파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고요. 자바스크립트를 할 수 있는 퍼블리션 수준으로 백엔드까지 커버할 수 있는 프로트넥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어떨까요? 이거 어려운데? 일단은 이분이 퍼블리셔랑 자바스크립트 기준을 모릅니다. 퍼블리셔라고 하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용어일 수도 있는데 그 HTML, CSS 작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지. 자바스크립트랑 백엔드까지 커버 안 돼. 그럼 백엔드에 대한 쉬운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빨리빨리 뭐 장고를 썼어. 장고를 쓰면 뭐 프론트 백엔드 다 이렇게 뭔가 써가지고 파이썬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를 써가지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게 좋죠. 그거는 학습 차원에서 뭐가 좋냐면은 웹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봤잖아요. HTTP 뭐 레스트풀 내가 뭐 그죠? 그런 거 되게 중요한데 전체적인 웹에 대한 한 사이클을 훑는 거는 어떠한 학습 과정에서는 되게 필요해요. 내가 뭐 HTML을 하던 자바스크립트를 하던 이게 그 풀스택이 목표가 아니고 웹에 대한 스텝 그 전체 것들을 다 한번 훑는다라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프론트로 좀 돌아오면 뭐 경험을 했는데 잘 모르지만 돌아오면 생각이 달라져요. 이걸 받았을 때 백엔드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R&R 즉 역할과 책임이 이렇게 나눠지는구나를 우리가 깨닫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약간 반대편을 고민하면서 개발을 할 수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으로 학습하는 게 중요한 거지 풀스택이 목표는 절대 아닌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생각보다 이제 제가 말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주겠다는 그런 착한 생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좀 쉬었다 해도 되겠죠? 네. 너무 오래 해서 지금 저기 앞에 시간으로 40분에 앉으시면 다시 하겠습니다.